유라시아 대륙 양쪽 그 두 나라 일본과 영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세계 정치 지도가 완전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지도자는 유럽에서의 탈피에 아시아에서의 탈피 각각 달아있고 달고이다. 즉 고립주의 노선을 취하던 인물로 알려지면서 이번 두 충격 사태로 인해 세계적인 정치 질서가 재정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그 두 섬나라 일본과 영국 두 나라가 완전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럼 첫 번째 속보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일본 아베 총리 피습. 아베 총리가 피습되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이는 나라시에 거주하는 42세 해상자위대원 출신 야마가미 퇴치아시로 일본 오사카 교토시 부근에 거주 중인 일본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기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 나라이지만 정치인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주기적인 충격적인 테러리즘이 간혹 발생해 국내외적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집권 여당의 실세로 여겨지던 인물로서 현재 참의원 선거 유세 중 피습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과거 한일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주도한 이후로 위장성 궤양염으로 인해 총리직에서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직전 일본 반도체 업계가 공중분해되어 한미일 컨소시엄에 의해 매각돼 한국으로 반도체 기술 패권이 한국에 집중 이전되자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핵심 반도체 역량을 한국이 아닌 대만에 밀어주는 사태가 빚어져 한국에서 다소 난감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일본 아베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혁신적인 개혁을 이뤄내려 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을 보통국가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때문에 일본 40대 이상 고령층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었고 80년대 활운 경제도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부활을 꿈꿔왔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등 서방 세계와의 연대를 통해 승전국으로서 세계 패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과거의 영화로 일본을 부활시키려 했던 인물로 총리 퇴임 이후에도 일본 최고의 정권 실세로 명성이 높은 인물이자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일본의 극우 정치계를 대표하는 아베 총리는 이런다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본 왕실은 예전부터 어느 정도 친한파적인 입장, 즉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고 직접 백적의 혈통임을 밝혀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이 같은 이슈에 대해서 잘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왕가의 입장으로 인해 아키히토 1호는 부분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극우 행보를 취하던 일본 총리와는 달리 아키히토 전 1호는 왕위를 자식인 나루히토에게 물려주기 직전에는 고마 신사, 즉 고구려 신사의 이례적인 참배를 하는 등 일본왕으로서는 최초로 한일우호에 대한 하신다. 동아시아가 평화적인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은연중에 피력하는 행보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를 위해 한일 월드컵을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데 가장 노력을 기울인 인물 역시 일본 아키히토 일본가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상반된 입장으로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극우 정계의 경우에는 한국 등 이웃국가와 어느 정도 분쟁 상황을 통해 정치적 결속, 내부적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극우 전계와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도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표만을 통해 일본 내부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어 한국인들을 매우 슬프게 하였습니다. 아니라 아베 전 총리의 경우 친서방 인사임에도 서방 측 최고위 엘리트 집단에게도 다소 우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초대돼 클라우스 슈밥 회장과 대담을 가졌는데 당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즉 일본식 양적완화 정책을 홍보하려는 장소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으로부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받아 다소 당혹스러운 인터뷰 장면이 연출돼 세계적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진행되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 행사에서도 일본 정부에서 철거를 요청하자 독일 슈레더 총리가 직접 해당 동상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극우적 입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아베 총리의 극우적 내셔널리즘적 입장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마쿠에서 지휘하는 현재 일본 내각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우려의 시선을 받아왔는데 아베 전 총리의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일본 정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번째, 영국 총리의 충격적 해임. 께도 아베 총리 외에도 이러한 세계적인 연대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던 정치 인물들이 속속 제거되거나 퇴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쓰러지기 직전에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충격적 퇴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경우도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고립주의 노선을 추구하던 인물로서 브렉시트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만든 장본인이자 영국의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하여 유럽이 결국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겠다는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든든한 역할을 했어야 하지만 쇠락하는 유럽에서 혼자 탈퇴하여 세계적인 연합을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영국이 다소 시대에 뒤처진 국제정치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보리스 내각에서는 최근 연달아 영국 내각에서 성추문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잦은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영국과 일본 두 거물 정치인이 모두 섬나라로서의 고립주의 노선 반세계화 노선을 추구하던 인물이었으나 두 거물이 부득이 정치 행보를 못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정치 질서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일 간의 우호 협력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떠오르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재수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영국의 유럽연합 재가입 혹은 영국이 유럽에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다시 시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시다 내각이 현재 가동되고 있으나 아베 총리가 마쿠에서 일본 내각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내각이 여전히 아베 내각이라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한일 우호를 방해하는 일본 내각에 다소 우려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이례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우선 방문하는 등 충격적인 외교 노선을 보이자 일본이 그동안 국제정치에서 고립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7 외교 제20 외교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은 이렇다 할 만한 두각을 또 세계적인 리더의 역할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 총리가 부득이 타결하면서 일본 정치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국 총리의 사퇴, 일본 전 총리의 타결로 인해 유라시아 정치 지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내셔널리즘 극우주의 반세계화주의 노선을 걷는기 위해 한 정치인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일본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베 전 총리가 피습돼서 일본 국민분들이 슬픔에 빠져서 어쩌죠? 하루속히 한국, 일본의 우호 협력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네요. 유익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아주